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코인으로 10억 이상 번 사람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록체인 논문 석사를 2016년도부터 쓰고 지금 2023년까지 코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코인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업체에서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10억 이상 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 20명 이상 있고요. 뭐 10억 이상으로 했지만 뭐 400억, 500억 이상 번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들을 이제 찝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구나 라는 걸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했다가 잠깐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이랑 비슷하게 지금 코인을 가격을 올린 게 지금 이제 보라고래와 갈색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라고래와 갈색고래는 이제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녹색고래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개미들이 같이 이제 고래들을 따라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매물대가 지금 이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인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숏의 뷰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지점이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올랐는지 이제 버블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거 종종 직관적으로 볼 때 보는 건데, 보시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제가 그 알트코인들 시장 판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샘 뱅크먼이 묻었던 코인들이 이제 가격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앱토스나 솔라나, 그다음에 이제 FTT 토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샘 뱅크먼이 묻어있던 코인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이제 억제기가 없어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라나나 FTT, 그 다음에 앱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VC들이 계속 물량을 이제 덜어낼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덤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면 유동성을 탈출시켜주는 탈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옵티미즘, 오피도 일주일 동안 거의 60%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제 영상을 찍고 나서 올린 뒤로는 거의 한 7, 80%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매일 저도 기도 중입니다. 조금만 내려와라. 예, 아직 1년을 모아가긴 하겠지만 너무 갑자기 상승을 많이 해버리면 좀 저도 포모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으로 10억 이상 번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바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해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본 제 주변에 있는 이제 10억 이상 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처음 이제 들어오잖아요. 장에 들어오면은 진입을 할 때 보통은 불장에 진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불장에. 이게 장이 좋을 때 사람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불장이 꺼지고 이제 하락장이 올 때 존버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 코인 시장이 될 거라고 믿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버티다가 자기만의 이제 투자 철학과 코인에 대한 생각을 다지고 나서 그 다음번 반감기가 오고 상승장이 왔을 때, 이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를 저는 대부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면은 결국 다음번 불장에 이제 부자가 되고요. 또 이 불장에 들어오면 다음번 불장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번 거쳤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클을 2번 거쳤는데, 다음번 불장에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불장에 들어와가지고 하락을 지금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되고 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번 불장에 이제 엑시스를 하고 이제 10억 이상의 부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누구나,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한 4년 정도 걸려가지고 다 10억 이상 부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 반감기에 부자가 됐던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번 반감기에 부자가 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모르던 시기부터 코인을 하셨던 분들이 저번 반감기에 대부분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반감기에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2번째 반감기에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버를 하는데, 또 한 가지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락장이 왔을 때 다 떠나갈 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과 다르게 이때 이제 빌드를 하고 뭔가 이제 정말 이제 축적을 한 다음번에 내가 이제 엑시트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인의 진심인데, 코인의 진심 중에서도 어떤 코인이 가장 오를지, 가장 이게 핫할지, 그리고 이게 메인이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특정 코인의 진심인 분들이 부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반감기에 부자가 되셨던 분들 중에 제 주변에 이제 리플로 이제 뭐 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부자가 되셨던, 그러니까 엑싯을 하신 거죠. 그때 털고 엑싯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리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결제망을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60원, 100원일 때부터 리플을 계속 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000원까지 갔었고, 그때 이제 리플을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레이어 1이었죠. 레이어 1이래 이더리움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이더리움만큼 무언가 올라갈 거라고 믿었고, 그게 뭐 루나, 솔라나 등등 되게 많았었죠.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이제 이뤄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장에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치를 뭐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코인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때 메타를 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메타를 본인이 알지 못하면은, 저는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다음번 분장에 어떤 메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면서 다음번 분장을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두 번째 특징은 특정 코인에 정말 진심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무조건이에요. 대부분 다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의 진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60% 이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최소 50% 이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워낙 커서, 다른 알트가 커가지고 비트나 이더가 비중이 이제 작아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진심이고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의 진심인 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그 자체로 이게 이제 가격을 견인할 거라는 믿음과, 두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코인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리플이든 뭐 다른 레이어 1 코인이든 어떤 코인에 대해서 진심이면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 뒤에. 그러면 특정 지점이 되면은 이거를 덜어서 어디로 옮겨 놓느냐, 비트랑 이더리움으로 옮겨 놓습니다. 비트랑 이더리움으로 이걸 옮겨놔요, 이 알트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 이제 뭐 측근 중에서도 알트로 돈을 벌면은 무조건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놓고 이제 비트로 이제 그걸 전환해 놓는다,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나 이더에 일단 기본적으로 진심이고, 두 번째로는 번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많이 옮겨 놓는 그런 모습을 저는 거의 대부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고점에서 더 갈 것 같잖아요. 더 갈 것 같은데, 알트를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람 심리가 그때 이거를 완전히 바꿔놓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그냥 이제 스탑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알트를 비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이 비트도 같이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올라가는 걸 믿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거는 제 주변이 좀 약간 특별할 수도 있고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 많은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선물 거래를 통해서도 버시는 분들도 많고, 현물 그냥 트레이딩으로 스윙 잘라가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돈을 번 다음에 그 뒤에 그걸 이제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런 분도 많은 거 아는데, 근데 제 주변에 10억 이상 버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잘 안 하기도 하고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이게 일맥상통한 거긴 한데, 어쨌든 간 트레이딩을 잘 안 못한다. 왜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 수량을 정말 지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심입니다. 코인 수량이 예를 들어서 뭐 비트가 정수개 5개 있다, 그다음에 어떤 알트가 몇만 개 있다, 이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현물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면은 이 개수를 잘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3만 개 들고 있는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10,000개만 있다,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상승을 하거나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밸류를 다 못 받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 개수에 진심이다, 트레이딩을 잘 못한다,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돈을 벌려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뀌는 이 시장의 흐름, 코인 시장이 워낙 자주 바뀌고 이것저것 막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찍어보는 거예요. 다 한 번씩 이제 경험해보고 NFT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NFT가 2021년도, 2020년도에 많이 활달했다고 생각하시지만 2019년도에도 이미 있던 개념이거든요. 이건 이오스에도 이미 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땐 돈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새로운 게 나왔대? 그럼 이게 뭐지? 하면서 그게 이제 NFT의 붐을 일으키면서 또 이제 그걸 보게 되고 그걸로 돈을 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직접 다 참여해보고 부지런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디파이가 나왔을 때도 디파이를 다 해보는 거예요. 돈도 되지만 디파이가 뭔데, 문제점이 뭔데, 좋은 게 뭔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다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정말 메타가 되겠다 아니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이제 코인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지고만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가지고만 있고 거래소에 그냥 놓고 있는데 이 코인을 어떤 식으로든 굴려요. 어떤 식으로든 이걸 굴려가지고 재투자를 많이 합니다. 재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굴린다라는 게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랜딩을 하거나, 랜딩을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아비트리지를 통해서 개수를 늘린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 이상 버신 분들은 돈을 이제 벌고 나서는 그 뒤에 이거를 부수익으로 이제 재투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부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코인을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지키면서 개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6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번 불장이 아니라 불장이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랑 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다음번 불장에 내 개수를 지키고 하락을 했을 때 정말 이게 끝났다가 아니라 빌드의 기간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특정 코인에 굉장히 어떤 메타가 이번에 좋을지에 대해서 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투자를 하면서 그 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진심으로 이제 뭔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억 이상 버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안에 트레이딩으로도 돈을 버신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좀 자주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벌다가도 뭐냐면은 이제 코인으로 숏으로 벌거나 롱으로 벌거나 이제 선물로 벌다가도 결국은 나중에는 잃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